조별과제 발표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와, 요추야 진짜 고생했다. 이거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발표는 내가 한번 캐리해볼게. 나만 믿어.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사 연장 챙겨라. 흉추 잡으러 가자. 안녕하세요, 마스터 채입니다. 흔히 허리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스트레칭들이 우리 허리에 독이 됩니다. 조금 놀라실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 허리는 애초에 유연성에 강한 관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 아플 때마다 계속 늘리고 막 이렇게 하고 유연해지면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허리는 더 약해집니다. 사실 허리가 엄청 유연해 보이는 제가 오히려 이런 말 하니까 좀 반전이시죠?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유연성 훈련, 허리 유연성 훈련 많이 하지도 않고요. 이게 허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훈련 접근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100%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조금 복잡한데요. 끝까지 보시면 허리를 강하게 만들고 싶다고 해서 허리만 강화하는 게 왜 잘못된 접근인지 알게 될 거고요. 그러면 허리를 건드리지 않고서 어떻게 허리를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훈련 컨셉도 새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 한 20분 정도 내용이 될 텐데 우리의 발전하는 안목은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 발전하는 걸 목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세부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챕터가 진행될 때마다 이야기, 시야를 점점 넓혀 나가서 정말 많이 넓힐 거예요. 오늘 주제는 맨 처음에 우리 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척추 구조부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그냥 허리라고 하기에는요, 척추는 목부터 골반까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 부위를 딱 둘로만 나눌 겁니다. 우리가 허리하면 떠올리고 자주 문제가 생기는 여기 아래 허리 있죠? 여기가 바로 요추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등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여기가 바로 흉추입니다. 흉곽하면 우리가 가슴 부분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가슴 등뼈 흉추. 그리고 요추하면 그 아래에 허리 등뼈 요추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쉽죠? 이 흉추와 요추 두 뼈가 함께 움직이면서 당연히 우리 척추가 이 동작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두 뼈를 모두 이렇게 뒤로 젖힐 때 60도를 오픈한다고 보면요. 거기에서 흉추 위쪽에서 25도, 아래쪽에서 약 35도가 발생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그냥 100%로 딱 놓으면 요추에서 58%, 흉추에서 42%가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막상 많은 분들이 42%의 아주 큰 범위를 차지하는 이 흉추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잠들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조별과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한 명이 일을 안 하면 누군가 대신 그걸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흉추가 일을 안 하니까 자꾸 보상을 요추가 대신 해야 되는데요. 이때 요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혼자 일을 계속하게 되면 한계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억지로 뼈가 회전되면 척추 사이 압력이 증가돼서 디스크 구성하는 콜라겐 섬유가 찢어질 수 있겠죠. 근데 더 심한 문제가 뭐냐면요. 흉추가 잠들어서 생긴 문제면 근본적으로 흉추를 깨워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요추가 일 잘한다고 해서 뭐만 생기면 요추한테 일을 자꾸 더 하라고 하고 문제도 요추한테 생기니까 요추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목표는 이 요추 그만 괴롭히고요. 42% 흉추를 먼저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B-1, 2번 운동 두 가지 운동은 요추의 가장 근접 관절인 흉추가 가진 42% 범위를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가동성을 회복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훈련입니다. 따라서 흉추 가동성이 회복됨으로써 요추 안정화에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흉추와 요추는 구조적으로 특성이 다르고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달라요. 그래서 장기적인 훈련 접근 방식도 요추와 흉추가 의외로 반대로 수립됩니다. 신기하죠? 등뼈 같은 건데도 흉추는 흉추대로, 요추는 요추대로 반대로 이제 훈련할 때가 많아요. 초반에 이걸 잘 이해하면 요추 보호하는 것에 장기적으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일단은 흉추, 요추 중요한 차이 뭐냐? 바로 갈비뼈 부착 유무입니다. 요추는 공중에 붕 떠 있는 반면에 흉추는 갈비뼈들이 옆에 붙어 있고 갈비뼈 우리 몸 감싸고 앞쪽에서 다시 붙죠. 그러니까 갈비뼈는 흉추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력을 공유하고 있고 흉추는 더 빳빳하게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보세요. 갈비뼈가 가까워지고 또 흉추를 열면 갈비뼈 멀어집니다. 또 옆으로 숙일 때도 한쪽 갈비뼈 가까워지고 한쪽 갈비뼈 멀어지는 거 느껴지세요? 이때 이쪽으로는 기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쪽으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 장력이 느껴지시죠? 이게 흉추가 더 뻣뻣해지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흉추가 더 넓은 범위에서 컨트롤이 용이해지는 이유입니다. 하이 퍼포먼스에서 이건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고요. 또
반면에 요추는 어떨까요? 요추는 갈비뼈 없이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구조를 유지하는 걸까요? 바로 복압이라는 거에 크게 의존을 합니다. 복압은 우리 몸 안쪽에 장기들이 있고 감싸고 있는 막을 복막이라고 하는데, 이걸 풍선에 비유할 수가 있고, 이 풍선이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는 힘을 복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풍선에 기대져서 이 구조적 안정성을 이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압의 힘이 이렇게 풍선이 쭈그러들면 이 커브가 이렇게 과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고요. 또 복압이 너무 세지면 이 커브를 무너뜨려서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거 들거나 운동 배울 때 복압이 이렇게 만들고 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안정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복압이 약해,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고, 복압이 너무 세게 내가 항상 이 복압을 많이 강조해서 트레이닝만 했어,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커브가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추는 흉추랑 비교하면 갈비뼈 없이 공중에 붕 떠 있기 때문에 운동에서 컨트롤하는 게 더 까다롭습니다. 반대로 흉추는 갈비뼈라는 핸들이 있고, 갈비뼈는 굉장히 큰 근육이 많이 붙어 있어요. 가슴 근육, 등 근육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때문에 장기적인 트레이닝 작전은 이렇게 수립하는 거예요. 요추는 컨트롤도 힘들고 원래 위치를 벗어나면 쉽게 다치니까 그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안정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이 맞춰서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거고요. 반대로 흉추는 갈비뼈들 덕분에 유연성에 조금 더 강한 관절이지만, 하지만 문제 뭐예요? 같은 이유 때문에 범위 제한을 요추보다 더 쉽게 겪습니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유연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첫 챕터에서는 가동성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요추 안정화를 위해서 A-1, 2, 3 훈련을 준비했고, 이때는 허리 전문가이신 맥길 박사님이 만든 유명한 맥길 빅3라는 운동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운동입니다. 제가 여러분 허리를 조지지 말고 꼭 알았으면 하는 맥길 컬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윗몸 일으키기 동작이랑 비슷한데 달라요. 윗몸 일으키기 하면 보통 이렇게 몸을 굽혀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맥길 박사님은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척추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커브, 중립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안정화 능력 기르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커브가 없어지지 않도록 수건이나 손을 받쳐준 상태에서 커브가 살아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 상태로 훈련을 항상 지속합니다. 윗가슴, 어깨, 바다, 머리만 이제 바닥에서 살짝 떼줍니다. 3에서 5cm만 떨어뜨려주면 되니까 한 요 정도만 들어주면 돼요. 보통 이게 운동이 될까?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잖아요. 근데 허리 안정화 능력 기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본다면, 본인한테 너무 쉽다면 윗몸 일으키기보다는 요렇게 해서 훈련을 하는 게 조금 더 훈련 방향성에 맞겠구나,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발 10초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사이드 브릿지라는 동작이고요. 이 A-2번 동작은 우리한테 사이드 플랭크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동작이에요. 손을 본인 옆쪽에 위치시키고 몸도 돌려주시고요. 어깨와 손의 움직임을 통제하면서 균형을 잘 잡아주세요.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 골반을 들어서 몸을 일자로 위치시켜 주시고, 마찬가지로 몸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면서 저항할 수 있는 안정화 능력 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을 어디 걸쳐서 이 잘못된 자세로 이렇게 있지 마시고요. 바르게 정렬하는 것에 집중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양쪽 20초씩 진행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이 버드독이라는 자세인데요. 개새 아니고 버드독은 사냥개 자세라고 합니다. 이 사냥개들이 이 사냥하기 직전에 소리를 최소화하고 사냥감한테 이제 가까워지려고 머리를 이렇게 최대한 앞으로 내미는 특이한 자세를 하는데, 이 자세를 닮았다고 해서 이게 버드독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거를 왜 알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네 발을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고요. 한쪽 손과 반대쪽 발을 동시에 들어줍니다. 이때 공통적인 실수 두 가지만 좀 찝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다리를 과도하게 들면서 허리 아치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가 정상 모션으로는 다리를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다리를 높게 드시는 분은 일단 다리 높이를 낮추시고, 낮췄는데도 허리 아치가 생긴다면 배에 힘을 줘서 다리를 따라서 허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골반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동작이 본인한테 무거워서 그런 거니까 무릎을 접거나 드는 높이를 낮추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무게를 다시 높여나가시면 됩니다. B-1번 동작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흉추 가동성을 회복하는 훈련인데요. 먼저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펴고 앉아줍니다. 그리고 한쪽 발을 반대쪽 발 위에 꼬아줍니다. 꼰 다리를 이제 몸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반대쪽 손으로 도와서 몸을 쭉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이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당한 범위에서 실시를 하셔서 패시브로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이소메트릭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다리로는 몸이 못 돌아오도록 막아주시고, 이 몸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힘을 줍니다. 그러면
늘어났던 근육이 늘어난 위치에서 다시 한번 더 수축되거든요. 이걸 아이소메트릭 스트레칭이라고 하고 이 가동성 회복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에서 손을 떼시고요. 늘어난 가동성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본인의 근육의 힘만으로만 이제 늘어난 범위를 사용해 줍니다. 이거는 액티브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사실은 스트렝스 훈련의 역할이지만 늘어난 범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전환율을 높이는 아주 훌륭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아 스트레칭으로 가동성 회복 훈련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5번째 이제 흉추 여는 거, 요거 이제 해드릴 건데 요거는 조금 적극적인 훈련보다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훈련 강도를 낮춰서 이제 제시를 해드릴 건데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지개 펼 때 이렇게 허리 뒤로 이렇게 몸 이렇게 뒤로 만들잖아요. 이거가 자체가 이제 요추에 대부분 텐션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흉추 여는 느낌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흉추를 이렇게 오픈하는 느낌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걸 영상을 준비했고요. 뒤로 이렇게 젖혀서 앞허벅지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으시면 아래 허리를 늘리고 계신 걸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몸이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윗가슴만 이렇게 오픈되어야 요 모양이 흉추가 오픈된 거예요. 이거 쉽게 연습하기 위해서는 후면부 근육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연습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엄지손가락 이렇게 쥐어주고요. 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가슴이랑 같이 오픈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얘를 같이 이렇게 쭉 오픈해 준 다음에 어깨를 누르는 쪽 아래쪽으로 같이 이렇게 딱 눌러줬을 때 힘 들어가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활성화돼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이 오픈되는 가동성이 써집니다. 근데 얘네가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얘네 흉추는 가만히 있고 항상 허리만 이걸 틀어서 어떤 모션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이제 천천히 실시해서 요게 흉추가 오픈되는 느낌이구나 잘 기억해 놓으시면 몸이 본인도 모르게 필요할 때 이제 걔네를 쓰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 안목을 10년 더 발전시켜 줄 거라고 장담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 떡밥을 회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어떤 이론에 기초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조인트 바이 조인트 어프로치 개별관절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기초한 내용입니다. 줄여서 JBJ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이 이론은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 그레이 쿡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현재 기능운동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씩 거쳐가는 무브먼트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이 JBJ 접근법은 사진 한 장으로 요약해서 딱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오늘 내용을 다 이해하셨다면 이 컨셉 정도 이해하기엔 충분히 공부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각 관절은 다 연결되어 있고 다 다른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되고 악화가 되면 인접관절, 다른 관절도 자기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추가 일을 못하면 요추가 고통받고 흉추는 유연성, 허리는 안정화, 그 다음에 고관절은 유연성, 무릎은 안정화, 발목은 유연성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먼저 제시하는데 이거를 JBJ 룰이라고 하고 이거에 맞춰서 장기적인 훈련 플랜을 계획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 설명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보세요. 자, 지금 화면에 영상 보시면 어깨도 안 유연하면 이렇게 허리가 대신 이렇게 위치를 벗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어깨가 유연하면 보세요. 이렇게 허리가 정렬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또 오늘 주제에 맞게도 활용을 해볼게요. 오늘 흉추 가동성, 요추는 안정화였는데 가장 인접관절인 고관절 유연성을 확보하면 허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안정화 위치에 잘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겠네요. 예를 들어서 햄스트링이 유연하지 않으면 쪼그려 앉을 때 허리가 이게 둥그렇게 말리면서 허리 다치는 경우 많죠. 쪼그려 앉기 안 되셔서 운동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너무 유용하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요추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려면 흉추 가동성과 고관절 가동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관절이 가진 특성과 훈련 경향성을 미리 제시해주기 때문에 엄청 유용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처음 배우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개별 훈련 접근법을 처음 배우고 나면요 개별 관절만 조지는 이상현상이 발생됩니다. 모든 관절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 훈련 모델이 오히려 관절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고 그 방향으로만 평가를 하고 사용을 부추기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그레이 쿡은 눈물을 흘리겠죠. 그래서 이 눈물 젖은 포스팅이 이렇게 깁니다. 요거까지 공부를 하셔야 잘 공부한 거예요. 이 그레이 쿡은요 애초에 사람들이 자주 겪는 문제에 대한 경향성을 포함시켜서 JBJ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키워드는 경향성이라는 키워드예요. 즉 생리학적 사실이나 평가가 아니더라도 피트니스 산업에서 현재 운동에 잘못 접근하고 있으며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생활 양식들, 또 본인도 고정관념상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조치하고 이거를 개선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절에 문제가 생길 때 위쪽과 아래쪽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 마주한 여러분의 문제는 그 단 하나의 문제라고 확언할 수가 없어요. 이 개별 관절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는 이 시스템이 바로 JBJ 접근법입니다.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를 깨달으셨다면, 제가 점점 이야기 넓혀나갈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관절 무슨 유니버스입니다. 모든 관절들이 지금 다 연결되었잖아요. 이거는 정말 운동에 대한 해안이 한 10년 정도 더 발전된 거예요. 왜냐면 이 이론이 히트 친 거는 벌써 10년도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몰랐던 세월이 좀 아까운 거죠. 진심이신 분들은 알고 있는 좀 클래식한 내용인데요. 나만 모르면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해서 이제 요추를 주제로 해서 이 JBJ 컨셉까지 제가 한 번에 합쳐서 이제 강의해봤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내가 잘 기억하고 있나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척추 가동성의 40% 이상이 아래 허리가 아니라 흉추에서 나옴에도 흉추는 대부분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요추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때 요추가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B-12 흉추 가동성을 활용하는 훈련으로 해서 1, 2 훈련을 배웠고요. 요추는 유연성에 약한 관절이기 때문에 유연성 훈련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그 자리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안정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 요추 안정화 훈련으로는 맥길 빅3 훈련으로 A-1번부터 A-3번까지 맥길 컬업, 사이드 브릿지, 버드독 자세 정해진 초만큼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B에서는 이제 흉추 가동성 훈련으로 B-1부터 B-2까지 정해진 초와 횟수만큼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는 1에서 3세트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실시해 주시고, 휴식이 필요하시면 2-30초 쉬시고 전체 다 도시면 10분이 걸립니다. 시간을 점점 확장해서 조인트 유니버스 모든 관절들은 연결되어 있고 해당 관절만 조지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기존 피트니스의 잘못된 접근 방식을 개선하는데 JBJ 컨셉이라는 게 유용하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에 유용한 사진도 첨부해 드렸고요. 두고두고 유용하게 활용하게 될 겁니다. 끝! 자, 이제 요추 그만 괴롭히시고요. 요추한테도 고생했다고 좀 인사하시고 흉추랑 고관절한테 이제 좀 유연성을 회복해서 요추를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더 드릴 마스터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